전환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키입니다. 오늘은 2030 청년 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2030 청년 백수가 66만 명이라는 기사를 제가 한 2, 3개월 전에 봤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올라오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사실 청년 백수가 다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거든? 근데 내가 본 기사와 이런 정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결론을 내리더라고.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결국 나오는 정치적인 그 정책은 뭐냐,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를 하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집 밖으로 꺼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66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잖아?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있으면 이 경제가,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배달 시켜 먹으면 배달을 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우린 다 있잖아.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 다 있잖아.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없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왜 이 청년 일자리, 청년 백수 막 이런 문제가 왜 은둔형 외톨이로 자꾸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사실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는 맞아. 근데 한 일부야. 솔직히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 생각에는 한 10%? 10% 정도 될까? 한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정부가 생각하고 사회가 생각하기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막 80%, 이 66만 명의 80%는 은둔형 외톨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결론을 자꾸 내리더라고. 그러면서 정책도 자꾸 이쪽으로 피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 진짜 이 많은 정말 다수의 이 청년 백수들은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냥 쉬고 싶고 일자리를 준비한다라는 그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도 사실 있어. 내 주변에도 이렇게 내 나이 또래인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약간 사회적인 부담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취준생 예를 들어서 1년차 열심히 취업을 해볼 거야 하면서 막 준비를 해. 그래서 막 자소서 쓰고 스펙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취업이 되면은 너무 다행인데 이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막 가잖아? 그러면 나중에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야. 너는 왜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 너는 왜 이렇게 오래 쉬고 있어?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야. 하지만 자기의 취업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자기는 조금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사고방식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 사고방식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사회적인 푸시 때문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 때문인 거야. 제3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눈을 높이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스스로 눈을 높인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 눈을 높인 경우도 당연히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에 의해서 눈이 높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적지 않다. 이거가 나의 생각에는 엄청 많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청년들이 괜찮은 직장을 원하니까. 우리는 워라밸이 있어야 하니까. 왜? 워라밸 없는 회사를 솔직히 안 다녀본 사람도 있겠지만 다녀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취업 경험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한 직장에 들어가서 힘들고 몸 축나고 하면서 힘듦을 경험했다가 회사를 잠깐 때려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 더 나은 직장을 바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다들 대기업 하고 대기업 가면 좋을 것 같고 대기업은 못해도 중견기업은 가고 싶고 그래야 내 각오도 좀 있고 내가 준비한 세월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애초에 꿈을 크게 잡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객관화가 조금 부족하다. 자신이 자신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신이 너무 하향 지원을 해서만 가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신이 과연 정말 여기에 갈 수 있는 스펙인지, 여기에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스펙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여기에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자신의 그 틀에 맞추거나 그보다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요즘 시대에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비교 문화가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남들 눈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기업은 가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비교 의식 때문에 자꾸 사회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회사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아. 본인이 이 회사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회사는 들어가야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들 들어갔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는 거야, 다른 회사들을. 그리고 그냥 계속 자신이 안 맞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못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취업을 계속 못하고 취업은 계속 길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는 사실 가장 많이 안타깝고, 자신이 못 들어가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사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IMF를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대거실직이라는 사태를 겪은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항상 추천하는 상위 티어의 직종이 뭐다? 공무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 내려왔어. 우리 세대는 내려왔는데 공무원 조금 좋은 것 같잖아. 왜? 돈도 별로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공무원 60세 은퇴해야 되잖아. 근데 수명이 늘어버렸네? 수명이 늘어가지고 부모님 세대 보니까 60살 은퇴해도 또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돼. 그렇단 말은 이것은 평생 직종이 아니라는 겨. 내 삶을 살면서 공무원 하나가 내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다른 직장도 이제 찾아봐야 되고 다른 직종에도 눈을 돌리게 돼. 그러다 보니까 애사심이 조금 떨어져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경제 위기였고 사회가 일어나려면 회사가 일어나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몸을 갈아 넣어서 회사에서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고 국가의 부흥에 이렇게 이바지를 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이미 경제 성장이 정체기에 이르렀다고 보면 돼. 정체기에 이른 이 사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해봐야 회사가 부흥하지 않아. 이미 부흥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이지하고 편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 요즘은 그런 직종이 대기업인겨. 이런 걸 당연히 꿈꿀 수밖에 없지. 이상적인 그 로망적인 직업은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항상 있어요. 이 직업이 바뀔 뿐이지. 그래서 요즘은 이런 직종들을 보면서 다른 직종이 약간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회사가 성적을 하면 자기가 정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 내가 이바지했다. 약간 이런 성취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성취감이 존재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냐면 이미 너무 커버렸거든.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취감이 있을 수 있는 직업,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직업. 왜? 나는 이 직업 외로 나중에 60살에 은퇴하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하니까. 다른 직종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성취감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 옛날에 비해서 발전이 더딘 사회라는 거야.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일자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되게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해야 될 고민이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까 지쳐. 일을 하기도 전에도 지치고 일을 하다가도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무기력해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정부는 이런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기력하면서 일으켜 세워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은퇴 후를 걱정을 해. 그러면은 이 은퇴 후를 어떻게 마련을 해줄지, 어떻게 은퇴 후 60대에서 70대 그 사이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실버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정책을 뭐 세워가지고 일에 대한 불안을 없애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고갈하고 있다는 그 국민연금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서 이 청년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을 잠재워 줄 건지, 청년들의 이 무기력함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왜 이 청년들이 이런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요. 왜 얘네들은 워라밸이 있는 삶을 추구를 하는데 세상엔 아직도 워라밸이 없는 회사들이 존재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곳을 마련을 해보란 말이야. 자꾸 쓸데없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약간 횡설수설한 것도 있어. 왜냐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 왜 이거는 은둔형 외톨이도 아니고 청년 무기력인데 이 청년 무기력 현상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지도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청년 무기력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고들고 사회적 배경을 파고들고 해가지고 정답을 내야 되는데 왜 도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요즘의 2030 세대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 그 2030 백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물론 나도 표면적인 정말 짧은 정도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말세다야. 젊은 사람들 별로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러면서 나도 신세 한탄해. 근데 그 신세 한탄은 정말 짧은 의견인 거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정말 파고들어서 깊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의견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깊게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깊게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 2030 백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할 거고, 그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래도 일은 해야 될 텐데 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할 거고. 왜냐면 옛날에 내가 말을 한 적 있는데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존재를 해요. 한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과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 2030의 백수는 해야 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 거고, 그 중에서 일하는데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쉬고 싶다라는 마음에 공감을 할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나도 이런 무기력함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조금 잘못된 결론으로 빠지는 걸 보고 여러분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